안녕하세요. 임현입니다. 자, 이번에 또 2024년 대비 바른 교정학 또 새로 출간이 됐고요. 법령이라든지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또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또 2024년 대비 강의를 또 오늘부터 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직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뭐 요즘 최근에 경체 시험도 있었죠. 그래서 또 경체 시험에서도 요 바른 교정학 파트, 교정학이 또 시험 범위에 있고, 또 공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또 형사정책까지 이제 합쳐서 시험 범위인데,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또 교정 공무원 중에서 또 승진 시험도 또 이제 부활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또 시행도 되고, 그래서 이 교정학의 또 중요성이 여러 파트에서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공채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 시험 문제가 예전에 아주 평이했을 때는 요약서라든지 기출문제집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해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 정도가 아마 평균적인 시험 정도로 예측을 해볼 만한데 난이도 있는 문제가 요소에 몇 문제가 이제 삽입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서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 고득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서 기본서죠. 기출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고 또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서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학습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요소에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립니다. 요약집은 막판에 정말 정리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기본서를 기초부터 탄탄히 해서 기본서를 충실히 해서 그러니까 기본서 두꺼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로 내가 준비해가지고 시험장까지 어차피 뭐 기억 못할 거면 에이 처음부터 그냥 요약집 해서 이것만이라도 알고 들어가자.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많긴 합니다. 다만 기본서를 왜 많아서 소화를 못할 것이다 생각하냐 이거죠. 기본서를 기초부터 충실히 하고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너무나도 처음 지름길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서 남들보다 좀 더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쉬운 해, 어려운 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교재가 적용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되면 그 우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또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해서 기본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까지 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정학이니까 교정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도관이 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도관의 하는 일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과 관련이 없는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도관 하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형을 집행하는 데 하나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형 집행하는 공무원의 하나다. 이게 기본적인 관념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처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재사회화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형기 마치고 나가서 사고치고 한다면 이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한 사회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교도관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재사회화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심리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두 가지인데, 그죠? 하나는 형 집행 파트, 그다음에 교화 사회복귀를 통해서 재사회화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부딪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 집행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엄격한 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담당관으로서 엄격한 보안, 통제, 관리 이런 측면이 이제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수용자에 대해서 처우를 하고 교화 사회복귀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는 걸 유도한다라는 내용은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그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서 심리를
마음을 바로잡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제나 이런 측면보다는 보완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처우를 활성화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자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심리를 조금 더 많은 사람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요. 교도관은 이런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담당을 하는 거죠. 물론 교도관도 수많은 직렬이 또 파트가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교도관은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이 형집행법이죠. 정확하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좀 길죠? 법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2008년까지 행형법이었어요. 행형법은 형을 집행한다의 일본식 표현이고 줄임말이죠. 형집행법이었다가 형의 집행에 초점을 뒀다가 2008년 이후에 수용자의 처우에 초점을 많이 강조가 하면서 지금은 이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물론 형집행이 기본이고 처우가 많이 강조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수용자에게 보장하는 각종 처우에 관한 내용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형 집행 내용도 당연히 많이 출제가 되지만 처우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령의 개정의 역사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방향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형 집행 파트와 수용자의 처우, 교화 사회복귀 재사회화를 꾀하는 파트, 이게 보완의 파트라면 이쪽에 처우의 파트, 이런 것들이 서로 상반되는 게 항상 혼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 관련 규정이라든지 내용을 공부할 때에도 어느 파트에서 어디에 형벌의 초점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수용자의 처우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정도까지 보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몇 년 전까지 선택 과목이었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 국어, 영어, 국사와 같은 교양 과목이 필수고 전공 과목이 선택이어서 전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교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골고루 똑같이 100점 만점으로 필수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교정 파트의 중요성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 커트라인이 우리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꺼리는 분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만큼 커트라인도 다른 직렬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커트라인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은 해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해에는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의 평균적인 커트라인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한 적어도 평균 5점 이상 이렇게 여유 있는 점수를 내가 맞아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아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목표보다 부족하더라도 커트라인보다는 훨씬 높게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공부를 아주 정말 딱 문 닫고 들어가는 수준을 목표로 했다가 그 목표에 도달이 안 되면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열심히 집어넣고 있지만 계속 빠져나가죠.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학습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자꾸 새 나가는 또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암기력이 탁월하게 좋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이제 반복 복습, 반복 학습입니다. 그리고 복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예습을 할 거냐 복습을 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그동안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응시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습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습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에는 교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파트가 있고 덜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처음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를 꼼꼼히 고민하면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복습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강을 했다. 그러면 오늘 수강한 내용을 주무시기 전에 꼭 복습을 하고 주무셔라. 이거 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강의 열심히 집중했으니까 됐어. 며칠만 지나면 여러 가지로 희미해져요. 이런 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날 강의 들은 걸 그날 밤에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생생하죠. 복습 시간도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 쫙 밑줄 긋은 거 위주로 싹 스치기만 해도 상당한. 그러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걸 막는 방법은 자꾸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래서 뭐 반복학습법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면 연속해서 5일 이상 반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하시고 최소한 그날 강의 들은 건 그날 밤에 반드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주무셔라. 이 얘기를 최소한의 그죠? 제가 반복학습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겠고요. 어차피 까먹고 하는 것을 끊임없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도저히 튀어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딱 표출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강조드리겠고요.